솔직히 100억을 모으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100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댄 록이 확실하게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사실은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 막 이런 거 있잖아. 질투만 나고 사람들이 읽기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류의 책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 책은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이런 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 부와 관련돼서 많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풀어주고, 진짜 너가 그 오해를 깨우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인생도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에요. 자, 제목은 부의 마스터키라고 하는 책입니다. 강조 포인트? 이 제목이 조금 슈퍼리치 어쩌고 하니까 조금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상되는 뭐 그런 류가 아니에요. 이분이 빈털 나와 있어요. 빈털터리에서 억만장자가 된 댄 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댄 록이 알려주는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제는 unlock it입니다. unlock it. 네가 이렇게 지금 너를 가두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뭐 풀어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오해를 풀기만 해도,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만 해도 뭐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책에 누구나 뭐 책 소개가 참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각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그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사실 책 소개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냥 편하게 제 관점에서 한 3군데 정도만 진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좀 마음에 드셨으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 내 인생을 바꿔준 개념 부의 삼각형이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부의 삼각형을 소개해주는 그 직전에 뭘 설명하냐면, 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4가지 오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첫 번째, 이건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해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여러 책에서 좀 사실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정신없이 일하고 얼굴을 쳐박고 뭐 일만 해라. 나가 떨어질 때까지 일만 해봐라. 그러면 성공이 이제 시작된다. 뭐 이런 류의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로 성공의 비결이라면은 지금보다 아마 세상에 훨씬 많은 부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의 말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막 미친 듯이 뭐 쉬지 않고 막 매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커진다면 거기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된다? 그건 열심히 일하는 느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하나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야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을 두지 말고 네가 지금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네가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치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자꾸 체크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우리 동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찍음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그냥 단순히 편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막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누구는 영상을 편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채널을 키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재밌어요. 사업을 해라. 이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딱 질문을 해보면 너 왜 사업을 하려고 해?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답이 대부분 3개라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머니,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두 번째 프리덤,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사업하면 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세 번째는 타임,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맨날 정시에 출퇴근 안 하고 내가 그냥 좀 내 시간 누리면서 사업하면은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래. 사업은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다. 내 하나의 회사를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그 아기를 키우는 건데, 아기와 사업은 둘 다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은 그 자유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텐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일주일 24시간 내내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진짜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아까 그 세 가지가 원하면은 그 세 가지 돈, 프리덤, 타임을 원하면 차라리 사업가 말고 회사원이 낫대요.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노년력 등대라고 저를 별명을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라꾸라꾸로 막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업을 하면 돈을 벌 것이다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된 이유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아예 버리고 시작해야 된다 할 거면 이제 그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동으로 돈 벌기. 이게 영어에서는 뭐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르나 봐요. 대부분의 그 미국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패시브 인컴에 집중해라. 네가 은퇴했을 때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와야 그게 부자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개념을 가장 사랑하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두면 이거 대대손손 급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저 교육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가보면은 우리 업력이 얼마나 길고 신용평가가 어떻고 막 이렇게 사실 설명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도 정말 진하게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올라가는 거지 이걸 하면 마치 이제 제대로 된 금광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패시브 인컴이란 말 자체가 내가 자동으로 돈 벌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꽁으로 돈을 어느 순간부터 벌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벌기를 기대하며 시작했으니 그것 때문에 잘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좀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쉬운 문장이고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정말 뼈 때리는 얘기를 해줬는데 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한번 만나봤냐 이거지. 그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보면은 자동으로 돈 번다고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교육하고 이걸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내가 시간적 자유가 생기고 진짜 경제적 자유가 생기고 진짜 편해진다고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지. 사실 그분들도 일반 회사원의 뭐 한 3배, 4배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일명 패시브 인컴을 유지하고자 무지막지하게 노력한다. 계속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고용하고 컨퍼런스를 열고 곳곳에 호텔을 다니면서 팀이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멤버를 끊임없이 교육시킨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닌다. 패시브라는 말 뒤에는 무서운 의미가 있다. 무엇이든지 그에 맞는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무엇이든 이게 딱 그 콤마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써놨는데 뭐 리처드 브랜슨,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앨런 머스크 등등 그 유명한 부자들도 다 이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고 말도 안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패시브 인컴이란 말 대신에 레버리지 인컴이란 말을 써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자동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타인의 자본과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간을 동원해서 그래서 좀 더 레버리지 인컴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인맥을 만들고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더 센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진짜 부가 오는 것이지 패시브 인컴에 딱 갇혀가지고 그 자동으로 돈 벌게 해준다는 어디 가가지고 이제 오히려 돈 못 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강조 포인트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라고 해놨냐면 경제적 자유. 요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몇 살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몇 살에 100억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는데 내 노하우는 이랬다. 난 이제 요렇게 편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이제 마케팅 하다 보면은 막 유명하신 기업가도 만나고 잘 나가는 병원 원장님도 만나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솔직히 100억을 모으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100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댄 록이 확실하게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충분한 돈이 있어서 이제 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고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태에 도달한 거를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해요. 그거 참 괜찮은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그 매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동 사업 그리고 자동 투자처가 몇 군데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조금 그걸 한 2, 3년 정도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뭐 말을 하고 다녔나 보죠. 나도 이제 경제 자유를 이뤘다 이러면서 이제는 나도 월 뭐 한 2천씩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 괜찮아.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월세가 이 정도만 나오기만 해도. 이분이 곧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시장 상황도 변하고 경기도 변하고 국가 정책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 경제적 자유가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일 아니면 내년 5년 뒤까지 확실하게 그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기는 경제적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훨씬 선호한대요. 경제적 자신감이란 건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고급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나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중요한 거지. 경제적 자유라는 허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은 감히 말하는데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경제적 자유를 진짜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또 봐보세요. 뭐 기업을 엑시트 막 이렇게 매각하고 비싸게 몇백억 막 해가지고 엑시트 한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말은 이렇게 하죠. 뭐, 내가 돈이 아쉬워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놀고 싶어 이러지만 사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진짜 맞다고 느꼈어요. 그거. 당신의 돈을 더 불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더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이 왜 그 말에 더 혹할까요? 아직도 더 원합니다. 원래 1,000억 가진 사람들은 4,000억 만난 사람 앞에 가서 또 왜냐면 그 비슷한 레벨을 자꾸 만나잖아요. 또 그 사람들 또끼리 가면은 또 더 높은 사람이 보이는 거고 끝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왜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데서도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부의 4가지 오해가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대부분의 어떤 환상이 이 좀 전에 말한 4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4가지를 조금씩 이제 바꿔서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아까 전에 왜 열심히 사는 그거하고 조금 약간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의 오해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한 건데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 막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진짜 재능도 너무 출중하고 내 인맥도 좋아 심지어 난 이게 다 갖춘 게 되게 많고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쟤보다 못 살고 있지? 아니면 또 똑같은 경쟁 업체라고 해봐요. 그럼 이제 저희는 마케팅 하니까 우리가 마케팅 더 잘하는데 왜 저기가 더 잘 나가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더 좋고 더 결과도 더 좋은데 왜 저기다 더 돈을 많이 내고 저기를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훨씬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흔히 이 2가지로 나눠 생각하는데 이 원의 반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 밑에 반원은 내가 모르는 부분. 보통 이 2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원보다 원의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면 훨씬 크게 무한대 우주로서 뭐가 있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 구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아까 그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내가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나 열심히까지 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되게 중요한 뭐 어떤 한 포인트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데 그걸 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 뭐라고 드냐면 당신이 만약에 차에 한번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좋은 막 스포츠카 같은 걸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약간 옛날 분이세요. 이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서 요즘 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차인데 되게 좋은 차를 탔고 엑셀을 미친 듯이 막 밟으니까 공회전도 일어나잖아요. 차도 좋고 막 열심히 엑셀을 밟았어. 근데 차가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보니까 핸드브레이크 있죠. 그 브레이크가 잠겨져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이 브레이크라는 게 발로만 밟는 브레이크가 있지 이런 것도 있었나? 라고 생각해 차가 안 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알고 있기로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거고 엑셀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핸들 돌리는 거고
차가 좋으면 빨리 달릴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핸드브레이크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지. 그건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지금 되게 많이 갖추어 있는데 못 나가고 있다면 분명히 어딘가 이런 핸드브레이크 같은 게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그 사슬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invisible chain이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써놨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사슬 그거를 끊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가는 것만 공부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다 사람마다 그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댄록이 말하는 그림을 그냥 아예 이렇게 칠판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원을 이 사람을 많이 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보통 사람은 그 의식 영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내가 이제 아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는 내가 모르는 영역. 모르는 아니면 못하는. 이제 흔히 우리는 요 원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 요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깥 부분을. 바깥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더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부분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부분은 정말 커서 내가 모르는 영역은 아까 제가 일부러 조금 더 크게 그렸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걸 이걸 조금씩 확장해 가는 거지. 내가 아는 영역을 조금씩 이 선을 이렇게 좀 늘려가면서 내가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많이 줄어들면 그때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까 그 브레이크 역할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핸드 브레이크라는 것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밟고 뭐 배운 대로 해봤자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고 특히 7가지의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7가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그걸 보통 뭐라고 하죠? 자아상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자아상. 그게 문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나는 이래. 난 이런 걸 좀 잘해. 난 그리고 이런 건 잘 못해. 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지 않다 보니까 뭐 내가 남을 막 웃기고 이런 거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목소리가 약간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 난 강의 에너지가 별로 없다. 난 조금만 말하면 금방 지친다. 뭐 이런 류의 뭐가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특히나 그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또 되게 나이가 들수록 강하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꿈꾸잖아요. 이제 이 책은 뭐 부의 마스터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보다 더 뭔가 부를 좀 늘리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내 지금 상태보다 더 나은 기대상을 갖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은 다 나의 기대상과 지금 나의 자아상의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뇌는 뭔가 불일치인 상태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막 이상한 상태를 뭐 되게 낯설어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현재 자아상하고 지금 내가 만들어져 있는 그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상태의 어떤 기대상하고 이 갭을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일치를 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근데 99.9%는 어떻게 일치를 시키냐면 내 낮은 자아상에다가 그 내 높은 기대를 낮춰서 맞추는 면이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그 주식 투자 뭐 이런 거에서 리스크 해가지고 막 그런 거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 그냥 안 해. 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마음속에 심연에는 깔려 있지만 이건 나하고 안 맞아. 그렇게까지 막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치면은 내가 뭐 그렇게 얼굴까지 팔려가면서 뭐 이런저런 말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는 나하고 안 맞아. 이러고 이제 또 내리고 이렇게 뭔가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길목을 되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하면 물론 예상되는 말이겠지만 이 기대를 자꾸만 끊임없이 낮추지 말고
내 기대상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자아상을 최대한 개선시키라는 거. 이거를 끌어올려야지 내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죠. 그 핸드브레이크 세게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마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상태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데도 도전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기대상을 내 거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합리화,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해가면서 좀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하나 조언을 주는 게 생각하고 실행이라고 했을 때 보통 뭐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실행해라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딱 생각, 실행에서 선이 이렇게 길게 하나 있고 그 밑에는 생각하고 실행이 이렇게 짧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져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으로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엑셀 열심히 엑셀도 막 밟았는데 못 나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건 전혀 개선하려고 하질 않고 난 이런 사람이니까 자꾸 이거 더 높은 기대상을 어거지로 나도 모르게 자꾸 내리고 있으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요걸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35가 넘어가니까 35살이 넘어가니까 그 시점부터는 좀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 책에 되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좀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몇 개 되게 좋은 책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런 부자의 언어 이것도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책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브레이크 요소를 많이 없애주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메모 많이 하면서 읽은 것 같거든요. 또 후반부는 또 다음번에 2편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짧게 뭐 이렇게 핵심만 요약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좀 제가 생각한 대로 좀 깊이 그렇게 좀 나눠보고 싶어요. 좀 이런 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좀 많이 반응해 주시고 혹시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